영국의 정치가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행동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무는 이런 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물을 주세요. 무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습니까? 무에는 비타민 C와 함께 포도당, 과당, 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또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 성분이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과식으로 속이 더불어 갈 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집니다.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는 무엇인가요? 디아스타제는 아베 체대 AF의 독일어인데 녹말을 엿당, 포도당 등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이고, 아밀라아제는 다당류를 당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주로 침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찬바람이 불 때 더 맛있는 채소인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져 예로부터 겨울에 나는 삶, 동삼이라고 불렸습니다. 무는 배추와 함께 김치의 주 재료로 깍두기, 무말랭이, 단무지 등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용되어 온 채소입니다.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며 뿌리의 디아스타제는 소화를 촉진시킨다고 하였죠. 또한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무 생장 단계 중 소화기인 파종 후 60일 이후부터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무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무는 우리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로 활용 형태가 무척 다양합니다. 김장김치, 반찬, 국 등의 음식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햇볕에 말린 무시래기, 무말랭이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대폭 늘어나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며, 무생채, 무조림, 무나물 등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무궁무진하고, 고등어조림, 소고기 뭇국 등 생선이나 고기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훌륭한 조연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래기 축제, 채소공예 등 산업적 가치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소비자 입장으로는 맛있는 무 고르는 법을, 두 번째,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맛있는 무는 어떻게 고르시나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표면이 희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무가 맛있는 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장무는 보통 모양이 곱고 잔뿌리가 없으며 표면이 하얗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져야 좋은 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녹색이 전체 크기의 3분의 1 정도라면 잘 자라서 좋은 영양소가 듬뿍 담긴 무입니다. 무가 휘거나 두세 갈래로 쪼개진 것은 재배할 때 미숙 대비를 사용했거나 뿌리의 생장점이 손상된 것이므로 고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맛있는 알타리무, 일명 총각무는 모양이 예쁘고 잔뿌리가 많지 않아 표면이 깨끗하고 뿌리와 잎에 병충해나 생리장애가 없고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 육성된 소형무는 일반 김장무보다 작지만 조직이 치밀해 겨울철 별미인 동치미를 담그면 더 아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무 심을 때 아닌가요? 무 재배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무 재배 작형은 가을 김장무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조기 출하를 위해 하우스 재배를 하는 봄무 재배, 고냉지에서 재배하는 여름무 재배, 따뜻한 제주 지역에서의 월동무 재배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을철 무 재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7월부터 9월에 걸쳐 파종하여 10월에서 11월에 수확하는 작형입니다. 가을무의 경우 서늘한 기후 조건이 무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의 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찍 파종할 때는 고온, 바이러스 등의 강한 품종을 심고, 늦게 심을 때는 내한성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비대가 빠르며 저장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합니다. 토질은 사양토가 좋으며 퇴비와 석회는 최소한 파종 보름 이전에 밭 전면에 고루 뿌리고 깊이가리를 해줍니다. 무와 같은 뿌리 채소는 깊이가리를 하여 땅을 부드럽게 해주어야 뿌리의 모양이 잘 나옵니다. 미끄럼을 주는 기준량은 시바르에 요소 23kg, 용성인비 30kg, 염화가리 9kg, 붕사 2kg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증을 의뢰하여 시비 추천을 받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밑거름은 파종 전 밭 전면에 뿌리고 로터리를 친 다음에 관리기 등으로 120에서 150cm의 두둑을 만듭니다. 파종은 두둑 위에 대형무는 2줄, 소형무는 4줄로 전파합니다. 한 구덩이에는 종자를 약 서너 알씩 파종하고 싹이 난 후에 솎아주어야 안정적으로 포기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솎음 작업은 본잎이 2매가량 전개됐을 때부터 시작하여 본잎이 7매일 때 끝내야 합니다.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2, 3회 실시할 수 있으며, 생육이 너무 왕성하거나 불량한 것, 잎색이 다른 것,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것 등을 우선 솎아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등하게 생육이 저하된 것을 솎아냅니다. 줄기가 약간 도톰하고 짧은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긴 것은 도장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위를 보아 잎색이 연하고 도장한 것을 솎아냅니다. 도장이 뭐예요? 인주에 찍는 건가요? 식물이 키만 크고 연약하게 자라는 현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료를 주었거나 또는 햇볕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식물의 줄기나 잎이 쓸데없이 길고 연약하게만 자라는 것을 유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은 우자람이라고 하죠. 우위를 확인해 보셔도 이렇게 색깔도 확실히 이게 연하고 도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쪽 것을 살짝 이 남아있는 것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살짝 드러내시고 남아있는 뿌리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주변에 흙을 모아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대체로 무가 싹이 난 후 솎아주기를 해줄 무렵인 파종 후 20일경에 1차로 웃거름을 주는데 10알에 요소 19kg와 염화가리 7kg를 잘 섞어 포기 사이 부분에 주며 첫 번째 웃거름을 준 후 15일 후 이랑 어깨 부위에 같은 양으로 두 번째 웃거름을 줍니다. 무의 뿌리 길이는 생육 초기에 결정됩니다. 파종 후 건조하면 발화가 불량하고 과습하면 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비 후에 관수하는 것이 좋으며 가을, 여름 재배에서는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럼 가장 맛있는 무 수확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김장용 무는 종자를 뿌린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거두면 가장 맛이 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김장무를 심었다면 11월 중순께 수확하면 되겠죠. 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김장무가 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관으로 보았을 때는 밭갓잎이 아래로 처지는 시기가 수확 적기입니다. 수확은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한 낮에는 피하고 바람이 없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무는 수확기 폭이 넓기 때문에 시장 시세에 따라 수확하고 남은 것은 저장하였다가 시장 시세를 봐가면서 적절히 출하합니다. 무는 더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름철 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더위와 각종 병해에 강한 품종들이 개발되면서 고냉지 지역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여름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부병에 강하면서 더위와 습해에 강하고 추대가 잘 안되는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해야 합니다. 추대는 또 뭔가요? 추대란 식물이 꽃줄기를 내는 것으로 보통 꽃눈을 형성한 후에 일어나므로 꽃눈이 이미 형성된 것을 뜻하지만 때로는 꽃눈의 형성이 없어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를 추대라고들 합니다. 회장추대가 아니고요.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해요. 근데 여름 재배는 병이 많다고들 하던데 도움될 만한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여름 재배는 고온기 재배이기 때문에 병충의 발생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무름병이라고도 하는 연부병, 벼룩잎벌레, 청벌레, 배추점나방 등의 병충해와 생리장애 현상 때문에 재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전염시키므로 진딧물 방제를 잘 해야 합니다.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파종 전에 침투성 살충제를 토양에 시용하고 재배 중에도 잘 관찰하여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고냉지 재배는 1년 중 8, 9월에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므로 이 시기를 맞추어서 재배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합니다. 봄무, 제주 월동무도 있다면서요? 봄무는 논도가 낮고 일장이 길어 취대하기 쉬운 작형입니다. 주로 하우스, 터널 및 노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 선택은 좋은 비대성이 우수한 것이 좋습니다. 하우스 재배의 경우 출하 2일 내지 3일 전에 야간 보온을 중단해서 잎이 잘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단 묶음이 잘 됩니다. 수확기를 너무 지연시키면 추대 및 바람들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수확 적기를 지켜 수확합니다. 겨울을 넘겨서 재배하는 작형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노지 포장의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적은 제주도 지역에서만 가능한 작형입니다. 9월에 파종하여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수한 품질의 무를 출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이른 봄에 제주 월동무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겨울을 노지에서 지내야 하므로 좋은 단일 조건에서도 뿌리의 비대가 빠르고 추위에 강하며 수확기가 지나더라도 바람들이나 추대가 늦은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온 창고 같은 시설이 없는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제주 월동무의 경우 밭에 숨겨져 있는 상태로 겨울을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품질의 무를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일항에 흙을 더두어 저장하는 노지 일항식 저장 또는 땅속에 1m 정도의 깊이로 우물 파고 저장하는 노지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빠,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